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올리고 나서 댓글 중에 두 개의 댓글이 제 머릿속을 하루 종일 맴돌고 있어서 이걸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 그 계속 그 큰 수익 없이 그냥 계속 가고 있어서 많이 답답하다는 쪽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10월 달 되면 2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죠, 대충. 최초에 10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부업으로 4월 달까지 장사하면서 텀나는 시간 쪽에서 부업을 했었고요. 전업으로 시작한 건 이제 5월 달, 6월 달 두 달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보자면 1000만 원으로 해서 370만 원을 투자자한테 다시 돌려주고, 그러니까 370만원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8개월 해갖고 370만원 벌었는 거 자랑이냐, 이렇게 또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까먹지는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뭘 하겠느냐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전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두 달째인데요. 이것저것 지금 많이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댓글 쓰신 분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시도하는 모든 방법은 이미 실패했고요. 다른 구독자님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꼭 올리고 싶네요 라고 하셔서, 혹시나 제가 하고 있는 방송이 다른 구독자분들한테 어떤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제 방송 보시고 나서 방송의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한테, 구독자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부분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투자 원칙도 아니고 선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불나방 매매를 하시네요. 무슨 뉴스만 따라다니십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매매하는 방법이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합니다. 저는 어떤 차트 그림 보고 차트 이론상 혹은 이평선을 어떻게 해갖고 어떤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제가 보지 않고요. 저는 차트 그런 기준은 보질 않습니다. 참고만 하고 뉴스를 보고 매매합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 뉴스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판단한 다음에,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으면 그 종목들 중에 대장이 뭔지 찾아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 코로나 관련주 중에 괜찮아 보이겠다 싶은 한국알코올을 제가 잡았던 거고요. 여기서 잡았던 거고요. 그 다음 어제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미증시가 반등하길래 코로나에 크게 영향을 무시를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손절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보고 대응을 합니다. 어떤 차트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100만원씩 10종목 쭉 나눠서 선침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 같긴 한데, 그건 투자 방법상의 차이라고 봅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여러 종목을 나누어서 쭉 포진을 해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다 올라가니까요. 그 순환매 계속 테만 돌고 돌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 이익 실현하고 나면 또 뒤에 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확실하게 상승이라면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이런 경우처럼 급나가는 패턴이라면 10개 종목 가지고 있는 상태 같으면 급나갈 때 속수무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현재 상황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지금 줄타기 하듯이 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여러 종목을 가지 않고 특정한 종목들을 잡는 거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매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구독하시는 분하고 제가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걸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것 뿐이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나서 좀 제가 판단을 잘못한다 싶으면 이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보고 감사하게 미처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라고 또 하고 수정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 보여드렸는데 그걸 왜 그렇게 했어 이래 버리면 조금 난감해지죠, 제가. 그러니까 논쟁하고 싶은 생각 없고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다수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제가 다른 사람 유튜버를 주식 유튜브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고 나면 헷갈려가지고 제가 하고 있던 패턴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다른 사람 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 유튜브 방송하는 초기에는 다른 분들 영상을 봤었어요.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봤는데 대체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시황 흐름 그 회의 정시하고 이런 거 가지고 투자 주체별 매매 상황 이런 걸 가지고 시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 종목 한 10개 정도 쫙 뽑아 가지고 종목 설명을 이 종목이 이렇게 종목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괜찮다 이걸 이제 표현하는 것 같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이 종목이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설명하고 내려가는 거 있으면 이 종목은 안 좋은 것 같아서 여기서 정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 보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에 설명 실컷 하고 나서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 걸 안 보여주면 그건 또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 보여드리자는 차원으로 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 이제까지 매매했던 모든 종목에 대해서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다는 설명을 드렸고 계좌 잔고가 얼마에서 얼마가 됐다는 걸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걸 전혀 안 보여드렸다면 2년 동안 변화가 없네라고 말씀하실 상황도 아니죠. 왜냐면 제 계좌를 모르시니까 얼마 버는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불만을 표현 안 하셨을 거고 왜 그걸 그렇게밖에 못했느냐 이렇게 비판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CS 베어링을 예전에 여기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 종목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사갖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는 걸 안 보여드리고 가만히 있었다면 보시는 분들이 CS 베어링이 급등했다, 야 대단하다 이렇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중간에 끊어서 팔아버렸기 때문에 쥐뿔도 얼마 남기지도 못하고 팔아버렸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CS 베어링 이야기하면서 눌렀는데 시간에 다닐까 해서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가네요 또. 그래서 이 종목 좋은 종목 맞습니다. 풍력에서 가장 앞서가는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던 걸 보여줌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지금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근 들어서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왜 그렇게밖에 못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답답하다 이쪽으로. 그래서 저도 그냥 다른 일반 유튜버들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그냥 종목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괜히 다 보여줬다가 더 이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논쟁하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제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개선점을 찾겠지만 두루뭉실하게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신경 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댓글 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서로 논쟁하지 않고 좋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런 바람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조금 함축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신비주의 컨셉을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밤에 미정시가 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가 플러스 2.32 정도로 경제 재개 기대감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경제 지표 중에 주택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를 보시면
상당히 위험한 자리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코로나 확산 이렇게 해서 뒤로 밀려버렸다면은 아주 위험한 자리였었는데 다행히 앞쪽 그 저점 부분에 지지를 받고 양봉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국내 증시 보시면 거래소 지수 5분봉입니다. 아침에 갭으로 떴다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때 그 미국 선물 지수가 한 플러스 0.4 정도로 상승 중이었고 일본 증시도 한 1.6% 정도 상승하고 있었고요. 중국 증시도 플러스 한 0.6 정도로 아시아 증시 상승하고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갑자기 미국 선물 지수가 그 상승하고 있던 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마이너스 한 0.3 정도로 쭉 하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쭉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다가 지금 음봉으로 밀려버려서 상당히 또 모호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 증시의 방향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그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방향이 상당히 모호해진 자리고 오늘 저녁 미 증시가 코로나가 지금 계속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 그 내관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 미중 간의 갈등도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에다가 오히려 그 공격적으로 오늘 뉴스에 그 미국 그거도 나왔죠. 히토류를 중국에서 무기화할 수 있다는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인 티플렉스가 갭으로 떠서 시작했는데 조금 이제 밀리면서 끝이 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코로나 확산 부분하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 부분이 시장의 악재가 아닌가 싶고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한번 하루쯤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쉽게 반등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급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좀 애매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해외 증시가 그 들어올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오늘 다행히 이제 안 빠지고 자리만 지켜주면 조금 안정권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다시 또 음봉으로 길게 내려 빼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악재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오늘 저녁에 미증시까지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기보다는 내일 나오는 방향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봤던 장중의 특징주인데요. 크게 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종 돼지 독감이라 그러는데요. 신종 플루인 것 같아요. 같은데 돼지한테 걸렸는 신종 플루가 인간에게 감염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감염이 돼서 확산된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봤던 뉴스에는 돼지에 걸린 신종 플루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켰던지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코로나처럼 그 인간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모양으로 그 변형이 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코로나처럼 돼지에 걸렸는 신종플루가 인체에 감염되어 가지고 확산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성이 생겼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신종 돼지 독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으로 해서 예전에 돼지 열병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였습니다. 가장 강했던 게 체시스고요. 이 체시스는 예전에 돼지열병 뉴스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 뉴스 터졌을 때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가장 대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체시스가 대장으로 날아갔고요. 그 다음 이글벳이 나름 제가 봤을 때는 대장격인 것 같아요. 이때 돼지열병 때도 잘 올라갔었기 때문에 25% 올라갔고요. 그 다음 우진 BNG는 돼지열병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봅니다. 실적은 별로 안 좋은데 돼지열병 치료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좀 했기 때문에 공시를 상당히 많이 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2%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저도 오늘 우진 BNG는 들어갔었는데 5분봉입니다. 급등하고서 눌려다 가지고 반등할 줄 알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올라가다가 다시 밀리길래 그냥 그 본전격에 약간만 남기고 바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게 뒤로 밀리길래
잘 팔았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또 쫙 펴올렸습니다. 이게 한 방에 그냥 쫙 끌어올리는 이게 세력의 힘인 것 같아요. 계속 눌러갖고 털고 나서 한 방에 쫙 끌어올려서 못 따라오게 해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그 가장 따라가는데 좀 힘겹은 부분이 아닌가. 잘 잡아놓고 여기서 잘 잡아놓고 눌러줄 때 여기서 그 날려버렸죠. 이거 그러고 보니까 그 경험이 많은 건데요. CS 베어링 때 한번 당했던 것 같으네요, 제가. CS 베어링 할 때 그 상한가 들어갈 때요, 여기였었어요. 아침에 여기서 잡아가지고 쭉 올라갈 때 그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여기쯤에서 고민하다가 정리해버렸는데, 정리하고 나서 쫙 끌어올려서 상한가에 끝나버렸죠. 그리고 나서 갭으로 뜨는 이런 모양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세력의 이 컨트롤하는 부분을 조금 못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그 일부 매도하고 일부를 남겨놓는 이런 방법들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은 좀 경험 부족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종 돼지 독감이 인체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해서 해당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 그 강했던 게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뉴스 찾아보니까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고 나옵니다. 중국의 최대 여행사가 방한 상품, 한국 여행 상품을 판매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 뉴스에 옆에 뭐라고 붙여놨냐면 한한령 해제는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해놨는데, 그 투자자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하죠. 중국 최대 여행사에서 한국 여행 상품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는 그런 상황이 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 기대 이런 쪽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게 화장품 관련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 상한가 들어갔고요. 제가 중국 소비 관련주를 땡겨놔 봤습니다. 상한가지 많이 들어갔어요. 한국 화장품, 그 다음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뒤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토니모리는 상한가 들어가려다가 지금 약간 밑에서 끝났고, 이츠 한불, 리드스 코스메틱, 하여튼 이 중국하고 관계되는 종목들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 그 카지노 관련주, 중국인들이 여행 오면은 카지노 도박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움직였고, 그 다음 한한령이 해제될 경우에 그 엔터주들, 그러니까 연예기획사들, 중국에 한국인 그 연예인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워낙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 한번 터지면 그 대박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갔는데, 엔터주들은 윗꼬리를 좀 달은 것 같고, 그 화장품 관련주가 끝까지 상한가를 지키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충 오늘 강했던 테마는 중국 소비 관련주,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인한 중국 소비 관련주하고 신종 돼지 독감 부분의 관련주하고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제가 매매한 것은 그 너무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일단 아침에 그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삼성엠텍 가지고 있었고요. 어제 그 오버했던 종목이 삼성엠텍 한 3,500원 정도에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엠텍은 움직임이 조금 거래량이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 그 제가 이거 한한령 뉴스를 너무 늦게 봐가지고 상한가 다 들어가고 나서 발견을 했습니다. 얘들 상한가 들어가는 거를 이미 들어간 뒤에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한한령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의 돈이 저쪽으로 몰린다 싶어서 한한령 쪽하고 신종 그 돼지 열병 이쪽하고로 움직일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알코올은 시장의 주목을 못 받겠죠. 그래서 어제 올라간 부분을 전부 반납했는데 전부 다 손절을 했습니다. 모두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그 어떤 종목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미 다 상한가를 들어가 버려서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맨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매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한령 해제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이미 급등했는데다가 앞쪽에 매물들이 많아가지고 이 계속 날아가기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잡은 게 대봉 LS입니다.
대봉 LS는 그 화장품 원료하고 그 다음에 그 대봉 LS가 화장품 원료 쪽하고 그 다음에 원료 의약품 이쪽을 그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식품 첨가물 이쪽도 그 요즘 꽤 인기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적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고 화장품 관련주가 계속 올라가면 이것도 따라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미 상한가 들어간 화장품 관련주 잡기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그래서 대봉 LS를 그 200만원치 매수했다가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200만원 잡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호가에 급등하길래 200만원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 싶어서 100만원을 더 추가시켜서 300만원치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한 9,920원 정도 되네요. 여기서 잡았는데 요거까지 합치니까 평균 단가가 9,920원 정도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뭐 요 정도 선은 지킬 것 같아서 300만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그 매매를 마쳤고요. 잔고는 968만원입니다. 968만원에서 오늘은 마이너스 24만원입니다. 어제 25만원 벌었다고 오늘 마이너스 24만원 나왔고요. 한국알콜 딱 벌은 만큼 날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달에 한 317만원 수익 났었는데 6월에 결국 그 손실 만회를 다 못했어요. 215만원 손실로 해서 누적 수익금은 100만원입니다. 5월, 6월 두 달 해가지고 수익이 100만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6월 달에 그 하루에 180만원 손실 본 그날이 조금 데미지가 커서 회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 6월은 끝났고요. 7월 달부터는 제가 만든 그 투자 원칙대로 좀 더 안전한 매매 쪽으로 집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여러분들과 제가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은 마음껏 하셔도 되고 제가 표현한 것 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댓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난해한 어떤 거를 댓글 쓰시면 제가 그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 안 되도록 그 즐겁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보여드리니까 보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면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태클을 잡고 거시면 제가 좀 방송하면서 항상 그 머릿속에 남죠. 그 다른 구독자분들한테 피해를 주나 싶기도 하고 이래서 말할 때 조심스러워지니까 좀 구체적인 표현은 괜찮습니다. 제가 듣고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못됐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개선을 할 테니까요. 서로 웃으면서 즐거운 그런 유튜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된다면 6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6월 결산한 영상을 짧게나마 시간이 된다면 이후에 하나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